사익동 오리지널 라이그로드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일 밤 10시 17분 지나고 있는 시간에 녹화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 소식이 하나 둘셋넷 다 6개 인데 오늘 소식이 많은 거는 오늘 스프링 캠프 출발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공항에서 인터뷰나 이런 것도 많고 해가지고 좀 전달해드릴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그 제목인 김민석 선수 소식이고 핵심은 그 캠프 명단에 외야수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도 사실은 병행해보면서 연습해보는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 병행을 해보면서 더 맞는 쪽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김민석 선수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먼저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성근 선수가 그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인스타그램에 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제 전문이 있어가지고 그 풀 전문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성근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안치홍 선수가 출국을 하면서 또 새 주장으로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또 그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유강남 선수도 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강남 선수가 이날 출국장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팬들에게 사인도 많이 해주고 많은 그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런 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동희 선수도 또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 퍼포먼스 계약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이 정도의 옵션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본인이 옵션에 대해서 이거 다 이루면 슈퍼스타가 될 것 같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한 게 20홈런 OPS 0.85 이상 이런 거 얘기했는데 30홈런 0.9인가 봐요. 슈퍼스타가 되어 있겠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좀 자세한 얘기 또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렉스 선수에 대한 소식도 짧게 있는데 일단은 이려 선수가 빠지면서 렉스 선수가 또 해결사로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 모습만 보여주면 더 나을 것 같겠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렉스 선수가 사실 미국에선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팀에 와서 그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왔다 갔다 계속하는 게 좀 불안했는데 근데 기록을 보니까 또 그렇게 기복이 막 있진 않았어요. 수비에서도 그렇고 타격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 기복 없는 변함없는 활약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렉스 선수의 지난 시즌 성적을 조금 더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김민석 선수 소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호주에서 경험을 많이 하고 왔어요. 말씀드린 듯이 1루수로 64.2이닝, 2루수로 52.1이닝, 3루수로 18이닝, 중견수로 11이닝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호주 경험에 대해서 아마추어에서만 뛰고 외국인 선수를 만나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1군에 올라오기 전에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다면서 빠른 공도 다 좋고 처음 본 변화구리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호주에서 결과를 좀 내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멀리 치고 싶더라 하면서 하지만 프로에서 많이 뛴 형들도 계시는데 제가 힘으로 이길 순 없더라. 그래서 휴문고에서 하던 것처럼 하자고 했는데 점점 괜찮아졌던 것 같다고 그 호주에서 경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외야수 그 분류에 대해서는 외야수로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 내야와 외야를 병행하면서 저에게 맞는 포지션을 스프링 캠프 동안 찾았으면 하는 게 어떠냐고 구단에서 말씀해 주셨다. 글러브도 외야와 내야 모두 챙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형적인 그거죠. 이제 수비보다 일단 타격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김민석 선수가 가장 부담을 덜 느끼는 위치를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 체제 이래로 우리 팀의 좀 선수 육성 기조가 좀 확실히 미국식이 좀 된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자.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억지로 개선을 하기보다는 잘하는 거를 극대화하고 그 장점으로 단점을 이제 덮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선수도 일단 호주에서 내야수로 1루와 2루로 이제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스프링 캠프에서 일단 둘 다 연습을 해보면서 의외로 또 외야를 해봤을 때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타격에 집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수비보다는 타격을 먼저 발견을 하고 수비는 따라가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스프링 캠프 명단 포함은 구단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해요. 먼저 뭐 따로 언질은 없었는데 그에 대해서 스프링 캠프 명단에 포함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선배들과 함께 훈련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다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뭐 이날 굉장히 많은 팬들이 또 사진 요청도 이렇게 하고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롯데 선수가 됐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 알아봐 주시니까 좋은 것 같다면서 또 수줍은 미소를 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서튼 감독은 또 신인 선수들에 대해 가지고 캠프 기간에 아마 신인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면서 항상 그의 좋은 재능의 신인들이 캠프에 합류해서 팀이 어떻게 녹아드는지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라면서 캠프를 통해서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1군에서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루틴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신인 선수들과 대화하고 훈련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또 1군 선수들과 친해지면서 융화되는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라며 신인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하고 이태원 선수한테 또 당부의 말을 잊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캠프를 떠나니까요,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텐데, 또 아무래도 신인 선수, 특히 김민석 선수한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김민석 선수 소식이 올라오면은 저도 캐치해가지고 바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이 찍은 팬하고 거의 굉장히 닮았네요. 근데 이게 사진이 찍히고 보니까 물론 마스크를 써서 그렇겠지만 거의 또래 친구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김민석 선수도 아직 뭐 20살, 이제 아직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을 했겠네요. 거의 졸업하기 직전이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성근 선수의 좀 그 은퇴 전문을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는데 약간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조금 잘리네요. 조금 잘리는데 내용 파악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보고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배성근입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던 많은 분들께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1막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에서 뛰고 싶었고 유격수로 자리를 잡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유격수는 저의 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과는 달리 결과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고 힘든 작년 2022 시즌을 보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투수 전향이라는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으나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유격수가 아니고서는 선수 생활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시즌 동안 느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억지로 지키는 것이 저 개인의 발전에도 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야구가 저의 길이 아님을 알고 새로운 분야로 공부하고 도전해볼까 합니다. 구단을 말하기 전날까지도 몇 번이고 망설이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른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산에서 야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롯데자이언츠 구단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또 정말 가족같이 옆에서 늘 의지가 되어준 팀 동료들 덕분에 즐겁게 야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뛸 수 없지만 그라운드 밖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단과 동료들 덕분에 정말 값진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년간 저를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셨던 롯데자이언츠 팬 및 야구선수 배성근의 팬이 되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저에게 해주신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같은 팬의 입장에서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우리 팀 동료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하는 동안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배성근 올림. 이렇게 장문의 그 은퇴 소감을 이렇게 남기고 또 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남긴 배성근 선수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얼마나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고, 사실 배성근 선수가 95년생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 때의 친구들이 진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야구를 떠나서 일반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저가 좀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이 나이 때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물론 뭐 고민을 항상 하지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뭐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좀 남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기분이 드는 게. 그리고 저는 좀 그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가장 좀 깊게 느껴지는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만큼 유격수가 아니고서는 선수로서의 생활에 의미 없다는 것을 비시즌 동안 느꼈다는 거. 그게 되게 큰 것 같은데, 아마 투수 전향을 도전을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비시즌 동안. 네. 유격수, 저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건 나의 꿈이 이렇게 명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듯이 제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억지로 지키는 것이 저 개인의 발전에도 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야구가 저의 길이 아님을 알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도전해볼까 합니다. 이런 것도 저게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평생 야구를 해온 사람이 뭐랄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은 아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사실 지금까지 그래도 만들어 오고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배성근 선수가 아직 뭐 어린 나이지만 인간으로서 참 성숙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구를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한다는 것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냥 29살 청년으로서 또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으로서 또 멋진 모습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응원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은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론 젊은 나이에 재계약을 하지 못해서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배성근 선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구단에서는 더 이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네, 스스로 이제 그만둔 거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지금까지 사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진 않은 것 같고, 뭐, 가장 가까이는 뭐, 이대현 선수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또 약간 결이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좀, 이 배정근 선수의 은퇴가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배우는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배정근 선수의 이런 말들과 마지막 헤어질 때 또 기부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런 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해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잘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는데 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헤어질 때 잘 헤어진다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 배성근 선수가 딱 그런 모습을 멋지게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사랑했던 야구와도 멋지게 딱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동고동락했던 동료들한테도 정말 멋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역할을 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야구 선수로서가 아니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보고 배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배성근 선수 또 사회에서 뭐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하기를 바라고 또 야구장에서 이제 같은 팬으로서 또 야구장에서 만나면은 서로 즐겁게 또 응원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배승근 선수 소식을 여기까지 네, 전달을 하고 네, 새삼 말하지만 참 잘생긴 선수입니다. 네. 네. 참. 네. 그래서 뭘 해도 잘 할 것이다. 네, 결혼도 했고 뭐 일을 바꾸는 거니까 뭐 인간 배성근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힘찬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안치홍 주장의 네,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뭐 안치홍 선수가 벌써 이제 우리 팀에서 4년 차를 맞이를 했어요. 네, 맞이를 했고 또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사실 안치홍 선수가 성격이 뭐 많이 알려졌듯이 굉장히 내향적인 스타일이라고 하고 낯도 많이 가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선수가 지난 시즌이 돼서야 조금 팀에 완전히 좀 적응을 한 느낌? 네, 낯을 안 가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팀에 적응을 하고 나니까 고참 선수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주장 역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3년 만에 해외 캠프에 나섰죠 모두가. 네, 근데 안치홍 선수는 원래 했던 건데 새로운 느낌도 들고 짐도 잘 챙겼는지 모르게 왔다고 저감을 밝혔고
2020년 마지막 해외 전지훈련 때를 떠올리면서 FA 계약도 늦어서 정신없이 갔었다면서 올해도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장 같은 경우에는 기아 시절인 2019년 시즌 도중에 이제 주장을 맡은 적이 있고 우리 팀에 와가지고는 처음인데 이 주장 맡은 소감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끌어간다는 생각보다는 솔선수범해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기아에서 이제 주장했을 때는 사실 시즌 도중에 갑자기 맡게 된 거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다. 올해는 시작부터 주장을 맡게 됐으니 선수들을 잘 다독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또 그 각오를 밝혔고 또 이어서 준우 형이 고생하라고 말해줬다면서 자기도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은퇴했기 때문에 또 주장으로서 더 역할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워낙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피로팀이라면은 당연히 남은 선수들이 이를 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캠프 때도 더 준비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여러 번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팀이 이번에 워낙 다양한 선수들이 많이 새롭게 오게 됐어요. 특히 중고참급 선수들이 많이 오게 되다 보니까 또 본인도 아직 중참 위치에서 이제 이적을 해서 왔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이 팀에 왔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적응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진 팀이다라면서 나도 선수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돕겠다라고 했고 안치홍 선수가 이제 올해가 4년째고 이제 올해가 끝나면 다시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는 저부터 제자리에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하의 새로운 선수도 있고 강해진 만큼 경기력에서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라고 전했고 개인적으로도 욕심 있고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팀에서 중심에 있는 만큼 팀 성적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준비 잘해서 시즌 초반부터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 사실 안치홍 선수가 이렇게 사실 올 때부터 저는 올 때도 안치홍 선수가 우리 팀에 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예상을 했던 영입은 아니었거든요. 영입을 할 때도. 근데 이 선수가 어느새 이렇게 팀에 녹아들고 부산이라는 이제 지역에 녹아들어가지고 정말 4년 만인데 굉장히 프랜차이즈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팀에 잘 녹아들고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러는 게 좀 보여가지고 전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좋아요. 안치홍 선수가 이제 한 2년 차까지만 해도 진짜 좀 그 낯을 가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 영상 화면 밖으로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적응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 또 가족들이 워낙 부산 생활에 만족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항상 많이 들려서 주위에서 뭐 카더라 통신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다시 FA가 되지만은 사실 어지간해서는 다른 데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왜냐면 본인이 사실 새로운 데 적응을 하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자녀들도 이제 막 학교에 가고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을 붙이고 적응을 한 부산을 뭐 어지간하면 떠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떠날 생각이 있다면은 굳이 올 시즌에 주장직을 또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올 시즌도 정말 솔리드한 하이아고도 기대를 하고 또 주장으로서 또 설설소범하는 모습 또 기대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치홍 선수 얘기였고 다음은 이제 유광남 선수 얘기로 가겠습니다. 유광남 선수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은 컨디션에 대해 가지고 최근 몇 시즌 중에서는 그래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몸을 잘 만들었다고 하고 유광남 선수가 그 FA 계약을 하고 바로 부산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차직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잠깐 이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좀 생각이 난 게 오늘 제가 한 11시 한 40분쯤에 그 사직 야구장 앞에 맥도날드를 갔는데 그게 라이언 롱 코치와 아내분과 이제 아이와 아마 통영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 5명이 같이 앉아 있는 거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동에 자면 이런 경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내향적인 편이라서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잘 못하거든요. 사실 아는 사람한테 인사를 먼저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보고 롱코치님이네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냥 사직 야구장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 롱코치가 이번 시즌에 1군에 들어가 있던가요? 지금은 2군 코치네요. 그래서 출국을 안 하고 이제 사직에 남아 계셨군요. 아무튼 2군에서도 또 캠프를 2군 또 이제 그 상동에서 또 훈련을 진행을 할 텐데 이렇게 또
그냥 생각이 났어요. 저는 롱코치가 굉장히 미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진짜 잘생겼거든요. 네, 잠깐 그 여담이었는데, 네, 지나가고, 네, 그리고 일단은 서튼 감독과는 지난주에 처음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처음 뵀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고 하고, 서튼 감독이 일단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때 처음 만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혼자서 웨이트하고 몸을 만들었지만은 이제 다 같이 하는 훈련을 아무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판에 혼자 몸 만드는 과정에서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캠프로 가서 호흡을 맞추면서 롯데의 문화 등을 잘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또 3년 만에 해외 캠프고 또 팀을 바꾸고 가는 첫 캠프인데 뭐 걱정되는 건 딱히 없다고 하면서 아직 모르는 선수가 많아서 캠프에 가서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바람을 또 드러냈고요. 그리고 또 같은 뭐 최준용 선수도 강남이 형은 워낙 베테랑 보수니까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겠다. 한현희 선수도 워낙 좋은 프레이밍 가진 보수라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여러 가지 투수들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일단은 그 투수들한테는 유강남 선수가 피칭을 초반부터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거기에 몸을 맞춰서 몸을 잘 만들었다 면서 투수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잘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롯데를 우리 팀이라고 말한 유강남 선수는 빨리 팀에 녹아들고 싶고 구단 안에 루이도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할 것 같다면서 선배로서도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 라면서 올해 각오를 전했는데요. 쭉 보면서 조금 이 워딩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NC로 양의지 선수가 처음 이적했을 때 느낌이 약간 나는 게 좀 뭐냐면은 FA이고 고액 이제 대형 계약을 맺은 선수로서 그런 프로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말에서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느낌이에요. 네. 특히 이런 부분들, 그 롯데의 문화를 잘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런 거나 아니면 또 구단 팀에 녹아들고 싶고 구단 내 룰도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이제 큰 계약을 한 선수고 또 중참 선수로서의 그런 책임감과 프로 정신이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평소 뭐 전에도 물론 그러겠지만 더더욱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참 이 워크식이 좋은 선수를 우리가 잘 데리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양의지 선수를 얘기한 거는 사실 다시 두산으로 돌아가면서 약간의 NC 팬들한테 서운할 만한 얘기가 조금 있긴 했는데, 근데 저는 뭐랄까 진짜 프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물론 뭐 굳이 사족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사실 프로는 결국은 돈이고 이제 돈을 받은 만큼 자기가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게 자기 할 일이잖아요. 사실 팀에 대한 어떤 엄청난 그런 충성심이나 아니면 뭐랄까 그 금전적인 것 이상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앞에 배성근 선수처럼 이 팀 유격수를 하지 않을 의미가 없다 해서 은퇴하는 이런 뭐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사실 우리 그냥 되게 고마운 거고, 그거를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뭐 프로 선수로서 뭐 잘못을 했고 뭐 프로의 덕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광수 선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로서 정말 내가 맺은 계약의 만큼의 책임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4년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 기간만큼은 이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봤을 때. 그래서 또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또 옵션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옵션을 선택한 이유는 안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선택하게 됐다고 하고, 그리고 네, 그 이미 괌에 가 있죠. 11월 9일부터 정훈 선수와 이제 괌에 가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인 훈련도 이대호 선수가 네, 무심양문을 알아봐줘가지고 훈련에만 집중을 했다고 해요. 역시 거의 정말 업어 키우고 있는, 네, 정말 이대호 선수가 업어 키웠죠. 한동희 선수를 진짜로. 네,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좀
스포츠 만화에 나올 법한 좀 느낌으로다가 그 정도 정말 알뜰살뜰하게 계속 챙겨왔는데, 하지만 이제 이대호 선수는 없고 이제 선배님이 파이팅 해주시는 그런 목소리를 못 듣게 돼서 아쉽다라고 했고, 일단은 한동희 선수의 옵션은 타격 세부적인 수치, 팀 성적에 걸려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타석수, 홈런, OPS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옵션을 다 채울 수 있는 거란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했고, 옵션을 모두 다 달성하게 되면 슈퍼스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말인 슈퍼스타라는 걸 언급할 정도면은 OPS 0.9 이상 30홈런인 것 같아요. 옵션이. 네. 타석수는 500타석 정도 될까요? 네. 아무튼 슈퍼스타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은 소위 3할 30 100이거든요. 3할 타율 30홈런 100타점 OPS 0.9 이상. 네. 그거를 저는 뭐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계속 말얘기했지만, 한동희 선수가 3할 30 100을 해야만 우리 팀이 상위권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때가 됐고, 네. 그래서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래야만 한다는 걸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면서 내가 잘 되는 게 팀도 잘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사실 그 루키 시즌 때부터 몇 시즌 부상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네, 항상 2, 3주 정도 항상 좀 빠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아니, 한 달 정도 길게는 있었는데, 일단은 부상이 없어야지 저 옵션을 다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래야만이 또 9월에 아시안 게임 또 출전을 해가지고 또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고 또 병력 승례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받고 그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안 아프고 한 시즌을 뛰고 싶다고 각오를 사졌는데, 일단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에요. 중국 내 코로나가 일단은 아직은 좀 시끄러운 것 같긴 한데, 뭐 9월쯤이면은 그래도 이제 중국도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번에는 뭐 미루면 사실 취소니까 그렇게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아시안 게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모습 또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렉스 선수 얘기인데, 렉스 선수는 일단은 뭐 지난 시즌 31만 달러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총액 130만 달러 보장 120만 달러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뭐 몇 개월 사이에 몸값이 4배나 뛰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7월에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뭐 2배가 조금 더 뛴 거라고 봐야죠. 네. 한 2.5에서 3배 정도 뛰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 출장이나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네. 71경기를 지난 시즌에 뛰었으니까요. 거의 딱 절반 정도 뛰었죠. 그러니까 반 조금 더 뛰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맞는데, 일단은 렉스 선수는 뭐 워낙에 다 잘해줬지만, 그리고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아도 수비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타구 판단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이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수비보다는 타격에 중점을 두고 이제 영입을 하는 선수인데, 수비에서도 정말 좌중우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 있는 수비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좋은 수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말 뭐 지난 시즌의 최대 복덩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렉스 선수가 뛰었던 7월 24일부터 시즌 종료까지 치면은 리그에서 렉스 선수보다 높은 득점권 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없었어요. 득점권에서 58타수 22안타 4홈런 29타점, 타율 4할 4푼 9리였는데, 그 다음이 피렐라 선수예요. 4할 3푼 8리로서 뭐 하반기에 최고 타자였다고 봐도 뭐 무방한 그 정도의 성적을 냈습니다. 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우려를 했던 것이 뭐냐면, 렉스 선수가 수비에서 와리가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좌중 우중에서 좀 그 수비력적인 측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포지션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일단 지난 시즌 진짜 좌중우를 고르게 다 뛰었습니다. 네, 좌익수로 18경기, 중견수로 23경기, 우익수로 29경기 뛰었고, 선발 출장만 치면은 좌익수로 15, 중견수로 19, 우익수로 17경기를 뛰었어요. 거의 고르게 출장을 했고, 1루수라도 한 경기 5이닝을 뛰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렉스 선수가 언제 1루로 뛰었는지, 네, 굉장히 재밌는 또 경우가 있었네요. 그래서 수비 이닝을 보면은 좌익수로 113.1이닝, 중견수로 160이닝, 우익수로 171이닝을 네, 출장을 했어요. 네, 그 우익수의 출장 경기 수가 선발에 비해서 엄청 많고, 수비 이닝이 가장 많은 거는 그 경기 말미에 중견수에 있던 렉스 선수를 우익수로 이동을 시키고 중견수 자리에 장두성 선수를 넣는 경우가 제법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록이 그래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수비율을 보면은
일단 좌익수로 에라 1개, 중견수로 에라 1개, 우익수로 에라 0개예요. 그래서 수비율 자체는 뭐 다 훌륭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외야에서 실책은 만세를 부르는 거 얘기하지만 뭐 수비닝이 가장 많았던 우익수에서는 실책이 1개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실 저는 수비 관련된 이 세이버 수치들을 정확히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뜻은 아는데 이것이 그 단어가 뜻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스태티지에 올라와 있는 수비 스탯들이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수비율을 위주로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인지, 수비 범위 같은 거는 보면은 좌익수일 때 양수 1.45, 우익 중견수일 때 마이너스 0.68, 그 다음에 우익수일 때 가장 안 좋았던 거나요? 마이너스 2.72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사실 수비 수치적인 부분들보다는 그냥 저의 느낌으로만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세 자리다. 근데 중견수로 나올 때는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더 많았던 느낌이긴 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익수로 나왔을 때가 제일 좀 편안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근데 수치로는 사실 우익수일 때 레인지, 그러니까 수비 범위가 가장 안 좋다고 나오긴 해요. 근데 사실 이 수치가 뭐 100%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확실한 거는 뭐 좌익수든 중견수든 우익수든 기본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수비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실책이 한 개 한 개 연계니까요. 그래서 뭐 어느 자리든 일단 고정을 시켜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와리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고, 일단 이번 시즌은 뭐 중견수든 우익수든 고정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좌익수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고승민 선수가 거의 우익수로만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고승민 선수가 중견수, 황성빈 선수가 중견수, 렉스 선수가 좌익수, 요렇게를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렉, 황, 고 3인방이 주전으로 나온다고 현재로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3명 중에 1명이 휴식을 취할 때, 아니면 지명타자로 빠질 때, 아니면 전준 선수가 좌익수로 수비를 나올 때 뭐 그 세 선수 중에 1명이 지명타자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전략적으로 다양한 기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네, 한 자리 고정은 해야 된다. 뭐 좌익수든 중견수든 우익수든 무조건.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근데 또 수비를 와리가리 한다고 타격에서 영향을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수비 포지션이 바뀌면 타격에 영향이 대부분의 선수들은 많이 받습니다. 근데 렉스 선수는 전혀 개의치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좌익수로 나왔을 때 60타석 나와가지고 3할 3분 3리 타율, 4할 3분 3리 출루율, 장타율 4할 10분 1리, OPS 0.904. 그 다음에 중견수로 나왔을 땐 90타석 나와가지고 타율 3할 2푼 5리, 출루율 4할 2푼 1리, 장타율 4할 6푼 8리, OPS 0.879. 그리고 우익수로 나왔을 때는 88타석, 타율 3할 7푼 1리, 출루율 4할 3푼 1리, 장타율 6할 3리, OPS 1.034를 기록을 했어요. 셋 다 훌륭한 성적이고, 특히 우익수일 때는 OPS가 1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적인 모습 보여줬고, 우익수로 나왔을 때 홈런이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타격이 뭐 다 좋았기 때문에 사실 포지션을 뭐 우익수일 때 제일 좋았으니까 우익수로 갖다 놔야 된다는 얘기는 별로 뭐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홈런을 많이 쳤기 때문에 OPS가 많이 올라간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표본이 작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가리지 않는다는 거, 포지션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타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2번으로 거의 나왔어요. 근데 1번, 2번으로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일단 1번, 2번일 때는 뭐 기복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4번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표본이 많이 작지만 25타석이지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 시즌도 일단 2번으로 고정될 것으로 거의 다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고무적인 게 우투 좌투에 대한 것도 가리지 않아요. 우투수 상대로 PS가 0.943, 좌투 상대로 0.811. 물론 조금 성적이 내려가기는 했는데, 근데 일단 타율이나 출루율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우투수 상대로 3할 3푼 3리, 4할 1푼 8리, 좌투수 상대로 타율 3할 2푼 3리, 출루율 3할 9푼 1리. 그러니까 장타가 조금 줄어져, 좌투수 상대할 때. 이제 홈런 개수가 우투수 상대로는 182타석에서 7개 홈런인데, 좌투 상대로는 69타석에서 홈런이 1개예요. 그래서 뭐 타석 대비로 치면은 한 반 정도 줄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 좌투 상대로 뭐 장타 욕심을 줄이고 좀 더 이제 컨택 위주의 타격을 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좌투 상대일 때 아무래도
보이넷이나 삼진이 보이넷은 적게 얻고 삼진은 많이 먹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좌타자이기 때문에 좌투수한테 뭐 더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약점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은 나름대로 이제 좌투수가 나왔을 때 스스로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타격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자투수가 나올 때는 일단 컨택 위주의 타격을 한 것 같아요. 본인도 어려움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갖다 맞추는 위주의 컨택 위주의 타격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타격을 하는 선수도 흔치 않죠. 그래서 렉스 선수의 가장 장점은 상황을 크게 가리지 않는다는 거. 뭐 수비 포지션이든 타순이든 뭐 좌투 우투든 그런 것을 많이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득점권에서는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뭐 주자 있을 때도 워낙에 좋았고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도 우리가 또 활약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이고 롯데야, 네, 또 2월 1일에 인사를 드렸고요. 또 이제 캠프를 갔으니까 소식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소식들을 또 정리해가지고 또 전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된 힘 롯데 자이언츠.